여러분, 오늘 아침 처음 일어나 한 일이 뭔가요? 만약 스마트폰이라면 이미 뇌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본 적 없으세요? 다이어트, 공부, 독서 이런 계획들을 내가 아니라 뇌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들이 항상 실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번 다짐하고 수백 번 의지를 불태워도 3일 만에 꺼져가는 나의 의지를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으세요? 수많은 유튜버, 수많은 전문의들이 작은 습관을 통해서 도파민을 분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요? 무의식을 조종하라고? 그게 누구나 다 하고 있겠죠. 안 되니까 답답한 거고, 안 되니까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이런 습관들이 안 돼서 아무리 계획표를 세워도 할 수 없는 내 모습이 너무 짜증날 때가 많지 않으세요? 하지만 도파민을 분비하는 방법을 알면 어떨까요? 성공 화학물질이라고 불리우는 도파민을 통제하는 실천 가능한 계획표를 세워서 우리의 뇌를 보통의 뇌에서 성공 가능한 뇌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작심삼일로 의지 박약자도 이 계획표를 통해서 지금은 항상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계획표를 반년 동안 실천하고 꾸준히 그 습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 학술지 자료에서는 도파민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에게 도파민을 실천하는 뇌로 만들 수 있다고. 그만큼 도파민은 우리 목표와 동기부여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입니다. 도파민 습관이라는 책에서는 이를 내부 보상 시스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습관, 동기부여 등을 만들어 우리의 뇌를 계획적인 뇌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과도한 도파민은 매우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나도 도파민 중독인가? 대표적인 세 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체크사항은 스마트폰과의 분리 불안입니다.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대화 중에도 자주 스마트폰을 확인하시나요? 또는 없이는 불안하고 초조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도파민 중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쇼핑에 대한 충동적인 욕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쇼핑으로 위안을 찾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자주 구매하시나요? 이런 행동은 잠시 동안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파민의 보상 시스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사항은 감정 기복과 음식에 대한 집착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달콤한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면 이는 도파민이 감정 조절에 미치는 영향으로 도파민 중독에 해당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애나네키 교수가 저술한 책 에서는 뇌가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활동을 느낀 후 그것이 끝난 뒤 고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쾌락이 끝난 후 고통이 왔을 때 다시 쾌락을 찾는데 도박 중독자, 섹스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더 자극적이고 강한 걸 원하듯 마지막은 결국에 고통에서 쾌락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도파민형 인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파민이 불러오는 신선한 감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로맨스의 열기는 언젠가 반드시 식기 마련이고
그곳에서는 선택의 기로가 우리를 기다린다. 혹시 여러분 작은 고통에도 쾌락을 쫓고 있지 않으세요?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음식이나 뭔가 다양한 자극적인 걸 찾으신다면 그것은 도파민 중독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뇌, 도파민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입니다. 바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도파민 딜레마라는 책에서는 도파민이 우리에게 단기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하면서 성공하듯 착각하게 하고 장기적인 우울증에 빠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지하철, 카페, 심지어 거리를 걷는 사람들까지 모두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 인스타 릴스 같은 짧은 영상들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짧은 영상들은 순간적이고 때문에 즐거움을 주지만 우리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끊임없는 자극은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집중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뭐래도 뭘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이 이렇게 뭉뚱뭉뚱 나지 않나요? 이 모든 것이 짧은 유튜브 쇼츠, 릴스 같은 것에 중독되어 우리의 뇌가 계속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도파민을 통제하는 중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첫 단계, 자기 인식입니다. 모든 중독에서는 스스로 알아채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챙김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활동에서 도파민을 경험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수준인지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은 어떻게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작은 승리는 말 그대로 사소한 성공을 의미하며 이것이 모여 핵심 습관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만든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조깅하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또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파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파민 중독뿐 아니라 도파민 결핍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일어나면 첫 번째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기분 저하 및 우울증 증상입니다. 도파민은 기분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우울감이나 기분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 부족입니다.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도파민 결핍은 일상활동, 동기부여를 매우 저하시킵니다. 세 번째는 피로감 및 에너지 부족. 낮은 도파민 수치는 지속적인 피로감과 에너지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주의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핍은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도파민은 스스로 조종하고 컨트롤하여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파민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조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획표입니다. 바로 도파민 계획표입니다. 초급, 중급, 고급 계획표 중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초급 계획표를 제가 사용했던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거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회사, 집,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저 같은 작심삼일로도 할 수 있었어요. 진짜 누구나 가능해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표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주, 2주, 3주차로 처음에는 연습했어요.
1주차 기초 설정 및 도파민 촉진 활동. 목표 설정은 단기 및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때마다 우리가 촉진되도록 작은 보상을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과제를 완료한 후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짧은 휴식을 취해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일정 계획,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각 과제에 필요한 시간을 5분, 10분, 15분, 책 읽기, 자기계발 등 회사, 학교 어디에서든 상관없이 조금의 동기를 만드세요. 과제를 완료할 때마다 꼭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보상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짧은 성취의 순간을 느끼도록 꼭 보상을 주세요. 2주차는 집중력 향상 및 도파민 유지, 포모도로 기법과 같은 시간 관리 기술을 사용합니다. 25분 동안에 과제를 완료했다면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긍정화공 등 작은 성취를 인식하며 높입니다. 이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동기부여를 강화합니다. 뇌는 이것을 실제로 착각하고 도파민 생성을 합니다. 3주차는 지속성과 도파민 최적화입니다. 성과 검토 및 조정, 지난 2주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정을 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며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3주차부터는 단 5분이라도 운동과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계획표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부 및 업무의 집중력과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처럼 의지박약인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오고타니의 계획표 등 수많은 유튜브 계획표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저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습관보다는 단 5분이라도 그 계획이 진짜 계획인 것 같아요. 나에 맞는 계획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신에게 맞는 계획표를 하루 5분짜리라도 맞는다면 그게 성공으로 가는 뇌의 습관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도파민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도파민의 힘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저도 그냥 도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